한 입을 입에 대는 순간 정신줄 놓고 다 먹고 끝나거든요. 폭식으로 끝나.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몸인 거예요. 그런 몸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자기를 탓해. 더 우울해지고 맞아.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외래술책의 외양인 외양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보문고에서 건강 부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 몸 혁명인데요. 오늘 내 몸 혁명 저자분과 함께 책을 말아드리게 되었어요. 아마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서 다들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작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북 삼성병원의 교수로 재직 중인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지구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30여 년간 노력해온 의사입니다. 책에 이런 말이 적혀 있더라고요. 단순히 체중계 눈끝만 줄일 것인가? 근본 원인을 해결할 것인가? 체중이 정상이라고 내 몸의 건강까지 반드시 정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겉모습이나 체중 숫자가 아니라 진짜 근본적으로 내 몸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책으로 읽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작가님과 함께 내 몸 혁명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렇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만의 원인이 사실은 많이 먹어서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저희 팀의 직원분만 해도 사실 하루에 한 끼도 드실까 말까 할 정도로 정말 안 드세요. 정말 비만의 원인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는 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맞으려면 뭔가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1970년대보다 지금 우리가 많이 먹는 건 맞죠. 그리고 그때보다 안 움직이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0년 전보다 많이 먹나요? 더 멀리 가서 20년 전이라 그래봐야 2004년인데 그때보다 지금 우리가 많이 먹나요? 현대 들어와서는 사실 뭐 그렇게 어느 큰 정도-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네.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게 먹을 것 같은데. 아, 오히려 다이어트 열풍. 네, 다이어트. 그러니까 과식하면 일찍 죽는다, 소식해야 장수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심지어 간헐적 단식도 유행하고 일일 일식도 유행하고 오히려 적게 먹는 붐이 불었고 열풍이 불었죠. 지금 곳곳에 헬스클럽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고 뭐 사이클링이라든지 이런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늘었거든요. 아니 현실이 그런데 많이 먹고 안 움직여서 쪘다 그러면 아니 10년 전, 20년 전보다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지금 비만은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에요. 비만 환자들이요? 네, 많이 먹고 안 움직여 운동 안 해서 살이 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칼로리의 개념에 매몰돼 있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칼로리로 환산해 가지고 내가 먹는 음식이 칼로리는 몇 칼로리고 내가 달리기를 하면 몇 칼로리를 소모하고 이렇게 칼로리로 얘기하잖아요. 빨리 이 칼로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맹점이 많아요. 칼로리 계산하는 막 어플도 받아서 그걸로 그러니까. 다이어트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게 오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패했잖아요. 내가 하루에 소모하는 에너지가 2000칼로리라고 가정하고 네. 그러면 섭취 에너지가 2000칼로리면은 체중이 평형이니까 살을 빼기 위해서는 섭취 칼로리를 1500칼로리로 줄여야지라고 가정을 했다고 치잔 말이죠. 네. 마이너스 칼로리만큼 체중이 빠질 거라는 게 우리의 기대잖아요. 네. 그 말이 맞다면 계속 그렇게 적게 먹으면 나중에 체중은 제로가 돼요. 우리가 소비하는 에너지 중에 가장 큰 게 안정시 대사율이라고 하는 기초 대사량. 네. 가만히 있어도 심장도 뛰어줘야죠. 피를 돌려야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소모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적게 먹잖아요.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수입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지출을 줄여서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해서 지방을 아껴야 되잖아. 네. 그러면 내 몸에서 본능적으로 떨어뜨리는 기초 대사량을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아니 그거를 계산을 안 하고 햄버거는 이거 뭐 350칼로리 여기에 뭐 하나 더 들어가면 450칼로리고 운동을 내가 10분 더 하면 그런 계산이 무슨 의미가 있죠? 칼로리의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몰되어 있는 이유가 이른바 전문가들이 다 칼로리를 얘기하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전문가들이 칼로리를 얘기하니까. 네. 근데 이 전문가들이 칼로리를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논문을 쓸 때에는 객관적이어야 되거든요. A라는 집단이 어떻게 먹었고 B라는 집단이 어떻게 먹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걸 찾아내려면 뭔가 객관적인 수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먹는 거를 계량화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칼로리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칼로리 개념을 논문을 쓸 때는 도움이 되지만 네. 그 결과를 가지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2000칼로리를 먹은 그룹에 비해서 1500칼로리를 먹은 그룹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체중이 빠졌네 라는 그 논문의 결과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지금 먹던 음식의 칼로리에서 500칼로리를 줄이는 식사를 하세요 라는 처방이 나오는 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1시간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칼로리를 소모했다고 치잔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 동안을 내가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잖아요. 저는 그걸 의자 중독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운동의 효과가 상쇄됩니다. 이거는 여러 연구에서 나와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오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살이 찌는 이유는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많이 먹는 현상, 안 움직이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현상을 원인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고, 망가졌다라는 게 뭐냐 하면 간에 기름이 꼈다든지 근육 사이사이에 기름이 꼈다든지 아니면 복부 내장 지방이 뭐 이렇게 좀 커졌다든지 그 다음에 인슐린이라든지 렙틴이라든지 이런 호르몬의 작동 능력이 떨어졌다든지 네. 이러면 정상적으로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돌아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망가진 결과물이 체중도 늘고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먹지도 않은데 왜 현대인들의 비만이 늘죠? 그러니까 많이 먹어서가 원인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뭐가 원인이죠? 그 원인이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지금 얘기한 과당도 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왜냐하면 우리 현대인들이 과거에 비해서 진짜 음식이 아닌 정제 과당, 인스턴트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네. 원인이고, 이거는 많이 먹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음식의 종류의 문제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녁 먹고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는 공복을 유지해야 되는데 저녁 먹고 나서도 TV나 유튜브 보면서 뭘 집어 먹는 거, 네. 심지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먹는 거, 이게 쉴 수 없이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몸이 무너진 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그다음에 수면의 질, 하루에 7시간 이상 자야 되는데 요즘 현대인들의 반 이상이 6시간 미만으로 자거든요.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내 몸에 작동해서 몸의 신진대사의 기능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망가진 몸을 고쳐야 되잖아. 네. 그런데 나타난 현상, 많이 먹고 안 움직여? 그럼 적게 먹고 운동해. 이게 해결책이냐고요. 아까 과당을 처음에 언급했잖아요. 네. 이 과당이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네. 네. 중독성이 있는 음식은 이미 포만감이 있어도 음식을 또 찾게 만들어요. 뷔페 가서 네. 본전 생각 나가지고 이제 막 몇 접시 먹었잖아요. 배불러서 이제 더 이상 들어갈 배가 없잖아. 네. 그런데 자리에 들어가는데 옆에 있는 티라미수가 딱 눈에 들어왔을 때 먹게 돼요, 안 먹게 돼요? 뭐예요? 무조건 먹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포만감과 별개잖아요. 뭔가 달달한 음식이 예전에 나를 행복하게 했던 기억 때문에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중독이거든요. 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조건 반사적으로 초콜릿에 손이 가는 것, 이런 게 다 똑같은 얘기인데, 나 살 빼야지, 적게 먹어야지, 저렇게 달달한 음식 먹으면 안 되니까 끊어야지, 못 끊어요. 적게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네. 그럼 그 스트레스 자체가 단 음식을 찾게 만드는데, 안 돼, 나는 먹으면 안 돼, 내가 의지로 저거 참을 거야, 못 참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먹고 싶은데 한 입만 먹어야지. 조심스럽게 봉지를 뜯어서 한 입을 입에 대는 순간 정신줄 놓고 다 먹고 끝나거든요. 폭식으로 끝나는. 이거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몸인 거예요. 포만감 호르몬이 둥감해가지고 많이 먹게 되고, 그 다음에 달달한 음식을 안 먹어야지 하지만 결국은 폭식으로 이어지는 게 내 몸이 이미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럼 그런 몸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은 거기서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할까? 자기를 탓해. 더 우울해지고 더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 에라 모르겠다. 그냥 난 먹고 이렇게 먹고 죽을래.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내가 이제 조금은 공격적으로 썼어요. 다이어트에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 그래, 맞아, 그래서 내가 안 됐구나 하는 이런 격한
강력한 공감을 가졌기 때문에 주위 분들에게도 추천을 했고 그랬던 게 아마 좀 책이 좀 그 순위에 오르는데 기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수님이 좀 건강하게 가이드라인을 책에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시간 제한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냥 회사 출근해서 일을 하다가 점심이 첫 끼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16시간 단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살이 안 찌는 거예요. 뭐 딱히 운동을 하고 하지는 못하진 하지만 물론 바람직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예전에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지 그러고 칼로리를 계산했던 그런 다이어트 방법보다는 네. 지금의 방법이 훨씬 나은데 네. 내 눈높이에는 안 맞는 거죠. 간헐적 단식을 그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오류가 안 먹는 시간만 충분히 가지면 돼. 간헐적 단식이 내 몸에 더 건강한 몸으로 갈 수 있게끔 효과를 보려면 네. 먹어야 되는 시간에 잘 먹어야 돼. 뭐 본의 아니게 16시간을 안 먹고 이제 뭐 두 끼를 먹게 되는데 네. 체중도 늘지 않고 뭐 예전에 무리하게 했을 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체중의 변화는 없으나 네. 체형의 변화는 생겨요. 아.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맞는 것 같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드는데 세 끼 먹던 걸 두 끼 먹게 되면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가 충분치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도 내가 체중이 많이 늘지 않았으니까 다행이야라고 생각하나 네. 근육이 빠지고 그 자리를 지방이 대체해서 그 체중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40 넘어가고 폐경이 지나면 급격하게 체중이 찔 거거든요. 중년 이후에 여성들이 이제 갑자기 배가 나오고 살이 찌는데 네. 갱년기 증상인가요? 왜 이렇게 폐경이 되고 나서부터 급격하게 배가 나오고 살이 찌죠? 그 시작이 30, 40대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체중에 집착해가지고 살 안 쪄야지 하고 적게 먹고 그러한 식습관, 생활 습관이 근육량을 확 줄여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걸 마른 비만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이제 50 넘어서 급격하게 살이 찔 몸을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만들어놨다. 진짜 뼈 때리는. 앞으로 찔 겁니다. 아. 그냥 지하철 타고 내려갔는데 몸이 무거우니까 에스컬레이터에 이제 네. 그렇죠. 의존해가지고 탔는데 의자에 있으면 잽싸게 가서 앉고 야금야금 내 몸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나는 그 지하철이나 버스 타도 일부러 서 있거든요. 진료실에 의자도 없고. 아, 정말요? 네, 나는 우와. 여관에서는 의자에 안 앉아요.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앉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면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냥 24시간 중에 1시간만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면 건강해질까요?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 네. 그러니까 매 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잘 챙길 수 있을까를 네. 생각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좀 서 있으려고 그러고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다는 좀 왔다 갔다 움직이고 식당에 가서도 내 몸에 도움이 되는 음식 뭐 좀 챙겨 먹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뭐 주말 정도 되면은 오늘은 치팅데이. 열심히 노력한 너한테 선물을 주는 날이야.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먹는다고 몸이 망가지겠냐고. 내가 건강한데. 제로 음료는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저는 술보다 과당이 더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그러면 이제 과당을 끊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미 단맛에 중독돼 있는 사람들한테 과당을 끊으라고 그러는 거는 거의 고문과 다름없으니 중간 단계에서 이제 인공감미료가 들어가 있는 음료라도 드시면서 좀 달래세요. 그럼 인공감미료가 우리 몸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장기적으로 섭취를 해도 인체에 큰 유해가 있다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허용이 되는 거지. 이제 논문에서 뭔가 이상이 나오면 다시 또 뭐 그게 금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판매가 허용이 되고 있는데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은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으니까 허용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앞으로도 살찌지 않는 몸을 만들려면 그 중독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달달한 맛은 달달한 맛을 불러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힘들더라도 그 단 음식에서 멀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중간 단계에서 제로 음료로 의지는 하나 결국은 이것도 끊고 단 음식에서 멀어지겠다. 달달한 걸 설탕에서 찾을 게 아니라 재료가 가지고 있는 재료 본연의 맛에서 찾겠다. 당근이나 토마토나 얼마나 달아요. 얼굴 표정이 근데 그대로. 책에서도 읽다가 과일은 또 괜찮다 이런 미신이 있잖아요. 옛날에 어른들도 엄마들도 과일은 살 안 쪄요. 이런 그 과일에 있는 당도 과당이 별로 안 좋다고. 그렇죠. 과당은 일단 간으로 들어와요. 우리 몸에 포도당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면 간에서 과당을 포도당으로 바꿔서 혈액으로 내보내요.
그러니까 포도당의 대체용으로 갖고 있다가 내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당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과당을 중성지방으로 바꿔서 간에 비축해요. 지금 현대인들이 포도당이 부족한 상황이 있을까요? 없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없어요. 그래요? 없죠. 그러면 포도당이 풍족한 상황에 과당까지 들어오면 얘는 무조건 간에서 지방간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말 과일을 좋아하면 네. 과일 먹고 나가서 뛰고 움직이면 근육을 쓰면 몸이 당을 적극적으로 쓰니까 당이 더 필요하면 과당을 포도당으로 바꿔 쓰겠죠. 대신에 그 밥이라든지 다른 당류를 줄이고 과당을 먹고 나가서 뛰고 움직이면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 세 끼 밥을 먹고 후식으로 과일 먹고 과자 집어 먹을 때는 이거 먹으면 살찌는데 라는 약간 죄책감이 있지만 과일은 당당하게 먹잖아요. 신선하니까. 건강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런 분들에게 건강식이겠냐는 거죠. 정말 과일을 좋아하면 당을 조절할 수 있는 몸, 그러니까 근육도 좀 많이 만들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그 다음에 먹고 나서 움직여서 올라간 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노력 이런 게 같이 있어야 과일을 먹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과당이 간에 들어오면 술하고 대사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술로 인한 우리 몸의 건강상 피해를 과당이 똑같이 주는 거예요. 술은 성인이 돼서부터 마시지만 과당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먹잖아요. 그러니까 소아 청소년들의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이 급격하게 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지금 이 과당이거든요. 과당은 어렸을 때부터 노출이 되다 보니 그러니까 되게 중독성 있는 음식은 좀 더 이른 나이에 노출될수록 중독이 심해지고 끊기가 어려워져요. 요즘 애들은 지금 탕후루부터 그러니까 뭐 크리스피 도넛이나 얼마나 달아.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먹고 있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과당 중독이 되는 거예요. 편의점에 가보면은 우유, 두유, 요거트 다 이름만 들으면 건강에 좋은 것들인데 여기에다가 설탕을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과일이랑 우유라든지 그러니까 다 설탕물이거든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은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콜라를 주는 것보다는 그나마 얘네들이 낫겠죠. 똑같아요. 똑같은 설탕물, 똑같이 과당 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음료들입니다. 제품 구매할 때 칼로리를 많이 보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칼로리보다 당류를 좀 더 유의해 보면 좋을까요? WHO에서 얘기하는 거는 총 섭취 에너지의 10%였는데 지금 5%로 내렸어요. 워낙 지금 뭐 위해가 크니까 5%로 내렸으면 25g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총 섭취할 수 있는 당 허용량이에요. 이제는 칼로리 굴레에서 벗어나서 내가 건강해지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이 음식 또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 얘가 나를 건강하게 해줄 성분들인가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칼로리가 높더라도 얘가 건강한 식품이면 먹어야지. 올리브 오일 칼로리 높지만 내 몸에 도움이 되면 먹어야지. 제로 콜라보다는 차라리 그냥 자연산 우유가 칼로리는 더 높으나 더 낫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더 희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먹는 양은 많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몸에 나쁜 거를 이렇게 조금 먹는 것보다 차라리 건강하게 탄단지 뭐 이런 거 잘 지켜서 양껏 먹을 수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책에 있는 프로그램을 했던 분들의 댓글을 좀 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배고픈 걸 참았어야 되는데 마음껏 먹으라 그러니까 너무 반가워요. 근데 내가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 배경은 뭐냐면 일단 내 몸이 망가져 있잖아요.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이 망가지는 상태에서 내가 일부러 적게 먹으면 이 호르몬은 개선이 안 됩니다. 계속 배고프기 때문에 결국 과식 폭식을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식으로 배불리 마음껏 먹으면 이 호르몬이 어떻게 돼? 몸이 건강해지면서 얘도 좀 둔감해진 애가 빠릿빠릿해지겠죠. 그러면 내 몸이 망가졌을 때에 비해서 적게 먹어도 똑같은 포만감을 느끼게 돼요. 당장에는 내 몸에서 필요한 양보다 많이 먹을 수 있으나 내 몸이 야금야금 이제 건강해지면 이 호르몬도 개선되면서 적게 먹어도 똑같은 포만감을 느낀다는 그 양이 나한테 맞는 양이라는 것이 칼로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책에 이렇게 대사 유연성이 좋은 몸을 만드는, 그러니까 먹어도 살이 안 찌는 몸을 만드는 사주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첫 스타트를 단백질 쉐이크로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자연에서 나온 단백질보다 단백질 쉐이크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의도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약간의 단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3일 동안 짧은 단식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탄수화물도 제한하고 근데 그냥 굶으면 힘들잖아요. 특히
몸이 망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짧은 단식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뭐 지방간이 있거나 인슐린 호르몬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짧은 단식을 하게 되면 근육 손실이 좀 심해져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단백질을 공급해 주는데 위장관을 씌워주면서 장내에 있는 미생물의 분포도 바꿀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산균도 먹게 하는 건데 단백질을 음식으로 공급하게 되면 생각해보면 삶은 달걀이라든지 닭가슴살이라든지 얼마나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에요. 위장관을 쉬게 해주자는 목적인데 그거를 그런 삶은 달걀이나 닭가슴살로 주게 되면 쉬지를 못하잖아요. 쉐이크 형태로 되는 특히 이제 유청단백 같은 경우는 네. 이 별명이 패스트 프로틴이라고 해서 몸에 들어오면 빠르게 소화 흡수가 돼. 거의 90% 이상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게 그나마 몸에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쉐이크 형태. 결국은 내가 체중계 그 눈곱을 낮추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기 위해서 살도 빼는 거잖아요. 뭐 내가 연예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근본적이고 좀 본질적인 해결책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됐던 그런 책이었고 오늘 시간도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는 뭐 한의원에서는 식욕을 억제하는 한약을 처방하고 네. 병원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주사약을 처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전히 많이 먹고 안 움직였기 때문에 쪘다라는 그 전제에서 벗어나지 못한 처방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 제시하는 처방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라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지금 다른 차원의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칼로리 계산하지 마라,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20여 년 전부터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제도권 안에서 이 틀이 이제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요번에는 정말 이렇다니까요 라고 이제 공격적으로 썼는데 이제 사람들이 조금 이걸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이는 게 저는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에 있는 대로 한번 실천을 해보셔서 건강해진 몸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 널리 전파하셔서 그러니까 기존의 전문가 집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 깨지지 않는 틀을 우리 일반인들, 소비자들이 한번 깨보면 어떨까요? 제가 왜 그동안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는 다이어트가 왜 계속 실패했는지 드디어 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웨네슬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